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7차시 그 활용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앞으로 활용을 세 가지 측면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최대 최소고요. 두 번째는 지수함수의 방정식과 부등식. 그다음 세 번째는 로그함수의 방정식과 부등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최대 최소를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단원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미리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1학년 때 배웠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중학교 때 내용을 이렇게 선생님이 정리해 줬고요. 중학교는 어때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서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죠. 정의역의 범위가 제한되지 않았을 때 최소값 또는 최대값만 존재한다. 그 다음에 고1에서는 정의역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때, 이렇게 제한되어 있을 때 우리가 꼭지점을 기준으로 그 범위를 설정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말할 수 있고 또 최대값과 최소값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작년에 배웠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작년에 배웠던 것은 절대부등식 단원에서 산술과 산술기하 평균을 공부했었죠. 그래서 이런 산술기하 평균이 최대 최소와 어떻게 연결되고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셔야만이 이번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최대 최소를 잘 따라오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를 볼 건데 지수함수의 기본형은 딱 두 가지죠. 바로 뭐예요? 이렇게 증가함수의 기본형을 취하거나 a가 밑이 1보다 클 경우에 그 다음에 밑이 0과 1 사이일 때 감소함수의 기본형을 그리는 이 딱 두 가지 형태예요. 자, 증가함수일 때는 어때요? x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큰 놈의 함수값이 더 크죠. 맞습니까? 그래서 큰 놈의 함수값이 더 크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최대 최소를 찾아갈 것이고요. 감소함수일 때는 어때요? 우리가 여기서 보시듯이 알파와 베타 중에서 어때요? x 값은 베타가 더 작지만 더 크지만 더 큰 베타의 함수값과 더 작은 알파의 함수값을 비교해 보면 작은 x 값이 작을수록 함수값이 더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작은 놈의 함수값이 더 크다라는 반대 방향으로 반대 개념이 되겠죠. x값과 y값이 서로 반대의 개념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자, 증가함수 기본형에서 정역이 어디와 어디 사이일 때 알파와 베타 사이일 때 그 큰 놈의 함수값이 더 크고 작은 놈의 함수값이 더 작은 거니까 그 치역도 즉 y의 범위죠. f알파가 가장 작은가 f베타가 가장 큰가 이렇게 그대로 유지되는 거. 바로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를 취할 수 있죠. 정의역과 치역을 비교해 보면. 근데 감소함수 기본형일 때는 정의역과 치역을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작은 놈의 함수값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알파의 함수값이 오른쪽으로 오고 가장 큰 놈의 함수값 베타의 함수값이 더 베타 값이 크면 클수록 x 값이 크면 클수록 함수값은 작아지니까 서로 크로스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치역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여러분들 필수예제 1번을 풀어볼게요. 자, 밑을 보니까 지수함수 이거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자, 증가함수죠. 그러면 이게 정의역인데 치역이 바로 나오겠죠. 치역은 y 값들의 모임인데 y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가장 큰 놈의 함수값 f1이 가장 작은 값이 되고 가장 작은 놈의 함수값 마이너스 2 함수값이 가장 큰 놈이 된다. f1의 값은 뭐예요? 대입을 하면은 2의 세제곱에서 8이 되고 마이너스 2가 되면 2의 0제곱에서 선생님이 지금 반대로 가겠죠? 이거 증가함수 기본형인데 엉뚱하게 말했다, 그지? 자,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가장 작은 것이고 1에서의 함수값이 가장 큰 거다, 그죠? 실수했어. 그래서 f1의 값이 8이고 f-2의 값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의 0제곱에서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최대값은 얼마다? 8이 최대값이고 최소값은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 이거 같은 경우 어때요? 이거 보면 밑이 3이니까 증가함수 기본형이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앞에 뭐가 있니? x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얘들아, 이 마이너스는 샥 내려와서 대칭 이동이 되는 거 맞지? 아니면 기본형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건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예, 감소함수죠.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정의역에 대해서 치역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가 y값들의 모임인데 y값은 뭐와 뭐 사이다. 2의 함수값이 가장 작은 f2가 되고 1에서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가장 큰 값이 되어서 이렇게 치역의 범위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f2의 값은 1을 대입하면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3분의 1
자,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돼서 3의 2제곱 9 해서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거는 어때요? 요건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의 x를 묶으려면 2의 마이너스 1제곱 분모로 내려가서 2가 되고 분자는 3이 되고 이거 증가함수 기본형이니까 증가함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래프 최대치수 구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우리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이에요. 선생님이 하고 싶은 본론을 얘기해보죠. 자, 얘들아, 지수함수의 최대치수는 크게 선생님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줄게.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다항식 치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항식 치환.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기본형에서 이 지수 자리가 다항식이 올 수가 있어. 다항식이. 그러면 이 식을 우리가 t로 치환할 수가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 보면 자,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의 이고 이것의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건데 x의 범위가 모든 실수로 주어져 있다.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다항식, 이 지저분한 식을 우리가 치환을 해야 돼요. 그럼 치환을 하면 t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지. 맞니? 그러면 우리가 치환을 했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치환하면 반드시 그 치환된 문자의 범위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자, t는 해가지고 x라는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꼭 지점을 갖는 거 맞죠? 그러면 이 y축이 아니고 얘는 t축이잖아. 그러면 치역이 뭐가 되니? 다 1보다 여기가 t축이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이 1의 값을 포함해서 이 부분이 1보다 작거나 같은 이 부분이 다 치역이 돼서 t의 범위가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환을 해줄 때 t의 범위를 반드시 따라와 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면은 우리가 익숙한 형태로 바뀌어. y는 2의 t승이 되고 t의 범위는 우리가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의 범위, 중학교 때 배운 이 범위에 의해서 t의 범위가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범위 안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지. 얘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밑이 2니까 증가함수의 기본형을 그릴 수 있죠. 증가함수의 기본형을 그릴 수 있고 얘가 t축이라고 하면 t는 어디까지예요?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니까 우리가 얘가 y 값이라고 하면 t가 얼마일 때 지금 1일 때 생각해 보면 얼마야? 2잖아요. 그래서 치역은 2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최대값은 뭐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 최대값은 2가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좀 전에는 다항식을 뭐라고 치환해서 t로 치환한 건 맞는데 다항식에서 x의 범위가 모든 실수였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범위를 제한할 수가 있지.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계산하면 되는데 이 다항식을 t로 치환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 그래프는 이렇게 형성되는 거 맞지? 근데 우리가 x의 범위가 어디야? 0과 2 사이니까 0과 2 사이에서 0일 때 t값은 1, 2일 때 t값은 마이너스 8이 형성된다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계산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t의 범위가 마이너스 8과 1 사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치환된 결과물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증가함수의 기본형인 이 지수함수에서 t의 범위는 마이너스 8에서 1 사이로 해서 우리가 함수값을 계산할 수 있죠. 증가함수의 기본형이죠. 밑이 2니까. 그래서 1에서의 함수값이 최대값이 될 거고 마이너스 8에서 함수값이 최소값이 되어서 이렇게 최대치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어서 이제 지수식의 치환. 우리가 지수식의 치환이라고 해서 주어진 식이 2차 함수의 형태를 취하는데 2차 함수의 기본형이 한 개가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개 있는 형태를 취할 때는 이 공통적인 지수식을 우리가 t로 치환해 주는 게 하나의 또 유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t를 뭐로 치환한 거야? 2x제곱을 t로 치환했어. 그리고 x는 모든 실수를 범위로 줬다. 그지? 그러면 이렇게 증가함수 기본형에서 모든 실수에서의 치역은 뭐야? 0보다 크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야.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져오면서 이렇게 치환이 됐지. 자, 지수식을 치환했더니 t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바뀌었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운 것처럼 표준형으로 바꾸면
t 빼기 2분의 1의 x제곱하고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이 과정을 이제 설명할 시기는 지났어요. 그러면 중심축이 어떻게 돼요? 2분의 1이야. 2분의 1을 기준으로 삼고, 근데 우린 t의 범위가 어때? 0보다 크다의 범위니까 최소값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디서? 꼭 지점에서. 그게 얼마야? 마이너스 4였잖아요. 마이너스 4분의 1이었잖아요. 이게 최소값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지. 그 다음에도 역시 좀 전에는 모든 실수를 범위로 했었고, 이번에는 x의 범위를 제한할 수가 있어. 같은 문제인데도.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t를 2x제곱을 t로 치환했을 때 우리가 2x제곱 자체가 x와 t 사이에 지수함수잖아요. 증가함수니까 2에서의 함수값이 최대값, 0에서의 함수값이 최소값에서 치역은 t의 치역은 1과 4 사이가 되긴 거죠. 이게 그대로 와서 t의 범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또 아까 말했던 표준형으로 바꾸고 2차 함수에서 t의 범위 1과 4 사이니까 이 중심축이 t 이꼴 2분의 1이잖아. 근데 우리는 어디에서 관심이 있어? 0과 4 사이에서만 관심이 있으니까 요 안에서만 우리가 최대차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4에서 함수값 12가 최대값이고 1에서의 함수값 0이 최소값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항식을 치환할 수가, 자 정리하면 다항식을 치환한다. 근데 다항식을 t로 치환할 건데 x의 범위가 모든 실수일 때와 범위가 제한될 때로 나눌 수 있다. 지수식을 t로 치환할 수 있다. 그때도 x가 모든 범위 실수일 때나 그 다음 범위가 제한될 때로 나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항상 최대차수 얘기하면 나오는 산술기하가 있다. 자, 산술기하는 서로 역수관계에 있을 때 주로 더 많이 쓰는 거 알죠?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1을 t라고 치환할게요. 역수관계에 있는 두 x와 x 플러스 1로서 서로 역수관계에 있을 때 t로 치환하자. 자, 그러면 우리가 역수관계에 있으면 이 둘을 곱하고 그 다음에 루트 g에서 2배 한 것보다 항상 뭐해?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 t는 뭐보다?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확인한 거지.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은 어떻게 바뀌었어? y는 2분의 1의 t제곱이 되고 t는 2보다 크거나 같다. 감소함수 기본형이죠. 감소함수 기본형이니까 가장 작은 것의 함수값이 최대값이 되겠지. 그래서 t는 2보다 t의 최소값이 2니까 2를 넣었을 때 그 함수값은 최대값이 된다. 그지? 역의 관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값을 갖고 그것은 여기 얘를 fx라고 ft라고 하면 t 자리에 뭘 넣은가? 2를 넣은가? 그래서 2를 대입하니까 2분의 1이 2제곱이 돼서 4분의 1이 최소값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겠지. 선생님이 되게 최대한 좀 빨리 설명을 했어요. 빨리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천천히 다시 한번 과정을 보여줄 테니까 천천히 여러분들이 따라가면서 공부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 시간에 마무리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지수함수의 최대차수를 끝내고 로그 함수의 최대차수도 이어서 같이 공부해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